안녕하세요. 보병공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융 심리학 강의 노트의 첫 시간으로 그림자 세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의 그림자는 의식이 외면한 또 다른 나를 의미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그림자는 인간 정신 구조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단순히 의식과 무의식의 두 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자,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 있으며 그 안에 다양한 원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외면되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나라고 인정하지 않는 나의 부분입니다. 즉,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억압하고 밀어낸 성향, 감정, 욕망, 충동이 무의식 속에 쌓여 만들어진 정신구조인 것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항상 착하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분노, 질투, 욕망, 공격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내려가 그림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림자의 형성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규범과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때 형성됩니다.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첫째, 부모와 사회가 허용하는 행동을 배웁니다. 둘째, 인정받는 성격을 자아이고로 채택합니다. 셋째, 인정받지 못하는 성향은 억압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넷째, 억압된 성향이 무의식에 축적되어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의식자아에서 착한 사람은 그림자 속에 공격성을, 도덕적인 사람은 욕망을, 겸손한 사람은 권력 욕구를, 성실한 사람은 게으름을,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융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림자에는 억압된 재능도 포함됩니다. 예술적 감수성, 성적 에너지, 창조성, 생명력, 지도력 같은 것들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그림자 안에 잠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자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그림자는 대부분 타인에게 투사됩니다. 이는 내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억압한 분노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격적이지? 라는 생각으로, 내가 억압한 욕망은 저 사람은 너무 욕심 많다는 불평으로, 내가 억압한 권력욕은 저 사람은 권력에 미쳤다는 비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강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에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종교, 이념, 문화와 같은 집단도 그림자를 가집니다. 집단이 인정하지 않는 욕망이나 폭력성이 억압되면 그것이 집단 그림자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은 전쟁, 집단적 폭력, 마녀사냥, 종교 탄압과 같은 형태로 분출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착각입니다. 융이 가장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선하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 광신, 이념 독재, 도덕적 폭력 같은 것이 오히려 도덕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이제 그림자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 심리학의 궁극 목표는 개성화 individuation입니다. 개성화란 자기 셀프가 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그림자 통합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1단계 자아 형성, 2단계 그림자 인식, 3단계 아니마 아니무스 통합,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자기 실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그림자 인식은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나, 내가 부정하는 나, 내가 숨기고 싶은 나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는다. 융은 그림자를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폭력, 욕망, 질투, 권력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를 의식 속으로 끌어올려 의식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과정인 것이죠.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폭력과 공격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파괴가 아닌 경계로 전환하고, 욕망을 인정하되 그것을 집착이 아닌 창조 에너지로 전환하며, 권력욕을 인정하되 그것을 지배가 아닌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림자와 상징체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융은 신화, 종교, 예술 속에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영웅 신화에는 항상 이 구조가 등장합니다. 영웅은 반드시 괴물과 싸우는데 융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괴물은 사실 영웅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상징별로 그림자의 의미를 보면 악마는 억압된 욕망을, 용은 원초적 에너지를, 괴물은 두려움을, 마녀는 억압된 여성성을, 그리고 어둠은 무의식 전체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와 타로 상징입니다. 타로에서도 그림자 원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카드들은 그림자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로 카드 중 악마는 억압된 욕망, 집착, 물질의 지배를, 죽음 카드는 자아, 해체와 변환 이전의 어둠을, 달 카드는 무의식, 두려움, 환상을, 탑 카드는 자아, 구조의 붕괴를, 그리고 광대 카드는 순수와 혼돈, 통제되지 않은 충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림자 작업 섀도우 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영성 수행에서는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 꿈 분석, 예술 표현, 명상,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융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속에는 그림자가 상징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추격자, 괴물, 어둠 속 낯선 인물, 정체를 알 수 없는 적 같은 존재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종종 그림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림자 작업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그림자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선한 존재도 완전히 악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인 것이죠. 성숙한 인간이란 빛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자를 알고 그것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융은 그것을 진정한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탐구를 위한 사유 질문들을 드립니다. 이 개념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 질문들을 천천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가장 강하게 싫어하는 사람의 성격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는 성향은 무엇인가? 셋째, 내가 숨기고 싶은 욕망이나 충동은 무엇인가? 넷째,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압한 재능은 무엇인가? 융은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융 심리학 그림자 편을 마치며 다음 시리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노트에 이어 다음 주제들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첫째, 융의 아니마 아니무스 이론. 둘째, 융의 개성화 과정 전체 구조. 셋째, 융 심리학과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 대응 체계. 넷째, 융 심리학과 사주명리학의 자아 구조 비교. 그리고 다섯째, 그림자 이론과 보병궁 시대의 의식 진화입니다. 특히 타로 22장은 자아 통합 과정의 지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광대 카드 0번부터 세계 카드 21번까지의 여정은 그림자를 포함한 정신 전체를 통합해 나가는 개성화의 상징 구조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